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신장 방광 그리고 전립선에 대한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기존에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신장염 같은 경우에는 아나토미를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신장은 제11흉추로부터 제3 요추 레벨에 존재하는 후복막강 장기입니다. 장축 10에서 12cm, 단축 4에서 5cm이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좌측 신장이 우측 신장보다 한 레벨 정도 높게 위치합니다. 그로스 아나토미를 보게 되면 신장은 일단 바깥쪽의 신장 실질과 중심부에 존재하는 신동, 레날 사이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장 실질은 콜텍스, 메둘라 이 두 부분을 말하고 신동이라는 레날 사이너스는 중심부에 존재하는 레날 펠비스 그리고 레날 칼리스 그 주변의 팻이나 레날 베인 같은 베슬들을 포함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실질을 보게 되면 프록시말 콜텍스에는 글로메룰루스와 프록시말 그리고 디스탈 컨볼티브 튜블이 존재하고 수질은 루포, 펜넥, 콜렉팅 덕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로 인해서 초음파를 비췄을 때 피질과 수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레날 베슬들을 보면은 레날 아터리의 경우에는 제2 요추 레벨의 에올타에서 다이렉트로 분지합니다. 레날 베인은 IVC로 드레인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IVC는 에올타보다 우측에 존재하기 때문에 레프트 레날 베인의 경우 에올타와 SMA 사이를 주행해서 IVC로 드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SMA와 에올타가 좁아지는 경우 너트크래커 신드롬 같은 디지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키드니 내로 들어온 레날 아터리의 경우에는 세그멘탈 아터리로 분지를 하게 되고 수질과 수질 사이를 지나면서 인터로발 아터리로 분지를 합니다. 그리고 RPA 아터리, 인터로블 아터리로 최종 분지를 합니다. 신장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는 2에서 5MHz 컴팩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금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포지션은 수파인 또는 데쿠비터스 포지션을 취하고 데쿠비터스 포지션을 취할 시에는 바울이 하부로 내려가고 신장이 복벽에 가깝게 붙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상 성인에서 신장 초음파 소견입니다. 보시면 제일 중간부에 하얗게 보이는 부위 이 부분이 레날 사이너스입니다. 그 중심 에코 복합체라고 초음파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날 펠비스, 레날 칼릭스 그리고 주변의 팻이나 레날 베슬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제일 고에코로 보이는 부위입니다. 이 바깥쪽으로는 레날 파렌카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바깥쪽에 피질, 그 안쪽에 수질이 있습니다. 수질이 조금 더 저에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수질 사이에 피질과 같은 에코 정도로 보이는 부위를 버팅 칼럼이라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인터로발 아터리가 주행하는 부위입니다. 에코 텍스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날 사이너스, 콜텍스, 메둘라 순이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메둘라 같은 경우는 타원형 또는 피라미드 형태로 레날 사이너스를 둘러싸듯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메둘라 같은 경우는 낭종으로 오인하기가 쉬워서 이걸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RPA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텍스와 메둘라를 가로지르는 혈관인데 이게 때에 따라 선상 보에코로 나타날 수 있어서 결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 스캔법은 첫 번째로 이제 좌우 전해 과선 주사입니다. 이제 탐촉자를 그림과 같이 되게 되면 신장의 장축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우측 키드니의 경우에는 리버를 음양창으로, 좌측 키드니의 경우 스플린을 음양창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이미지를 깨끗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늑골 궁화주사, 횡주사 모두 키드니의 횡단 스캔을 얻는 것으로 탐촉자를 일단은 그림과 같이 돼서 하일럼을 찾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 또는 페닝 테크닉을 이용하여 빠짐없이 관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드니의 경우에는 앞에 바울 가스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관찰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환자를 프론 포지션을 돌려서 배측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페닝 테크닉은 부채를 붙이듯 프로브의 이동 없이 관찰하는 방법이고 이 라이드 키드니를 이제 페닝 테크닉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립 섀도우를 피해서 최대한 관찰을 하는 것이고 장축 영상을 관찰할 때 주로 페닝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이따가 행존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초음파 표준 영상은 이제 올 2월달부터 비뇨기 초음파가 급여가 됩니다. 일단은 고시 세부사항으로 나온 걸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장 하일럼을 포함하는 키드니의 장축 스캔을 잡고, 그리고 횡단 스캔 같은 경우에는 상부, 중간부, 하부 빠짐없이 관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신이 있을 경우에는 부신을 잡아야 되고요. 신장 초음파 표준 영상 첫 번째인 장축 스캔입니다. 탄촉자를 그림과 같이 내게 되면 신장에 장축 영상을 얻게 되는데 안테리어 엑실러리 라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리버를 음향창으로 사용하여 뷰를 잡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립에 쉐도잉이지거나 키드니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높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인스피레이션을 시켜서 키드니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극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울 쉐도잉으로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탐촉자를 조금 더 측복부 배측으로 뒤쪽으로 측면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법으로 이제 바울가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 스캔입니다. 탐촉자를 그림과 같이 되게 되면은 리버 아래쪽에 키드니 횡단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영상인데 위쪽으로 배측부터 복측부터 레날 베인, 레날 아트리, 정상적으로 유레터는 보이지 않고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레날 아트리 배측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얻은 다음에는 빠짐없이 상부부터 하부까지 슬라이딩 또는 베니 테크닉으로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플러를 이용하면 레지스티브 인덱스라는 키드니에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레지스티브 인덱스는 키드니 바스큘러 레지스턴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구하는 방법은 탐촉자를 인터로발 아터리 또는 알퀴에이트 아트리에 탐촉자를 댄 후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플로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아스톨의 플로우를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넣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모에는 시스톨릭 플로우, 분자에는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 플로우의 차이가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0.7 이하를 이제 레지스티브 인덱스 기준을 보고 있는데, 레지스티브 인덱스가 증가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픽과 엔드 다이아스톨의 플로우의 차이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가 커지면 RI가 증가하는 것이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키드니에 엔드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있는 우리 카로티드 도플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ICA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로우가 유지되는 구조이고, 이런 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엔드 다이아스톨에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디지즈 상태가 되면 레지스턴트가 커지게 되면 엔드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적어져서 픽과 엔드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RI가 증가되는 어떤 그런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인데, 그림과 같이 이제 일단 엔드가 굉장히 엔드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감소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픽과 엔드의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차이가 커짐으로써 RI가 커지는 대표적인 키드니의 어떤 아나토미적 변화가 없이 바스큘러 레지스턴트 커지는 질환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픽과 엔드의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차이가 커져서 RI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도플러를 사용해서 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레날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레날 아트리 스테노시스는 스테노틱 포션에서 플로우를 재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이제 복강에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되는 점이 많고, 디스탈 부분에서 스테노시스 디스탈 부분에서 탐촉자를 대서 플로우를 찾게 되면 터블런트 플로우가 관찰됩니다. 다음과 같이 픽 플로우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죠. 그래서 픽 플로우 감소되어 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펄수스, 타두스라는 플로우가 대표적인 소견이 있고, 이런 플로우가 보인다면 레날 아트리 스테노시스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후에 어큐트 리젝션 때도 이렇게 플로우가 이제 감소돼서 엔드 다이아스톨 때 감소되는 픽과 엔드의 차이가 커져서 RI가 증가되는 것으로 감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래더 초음파 소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래더는 위로는 복강, 남성의 경우 밑에는 프로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장기입니다. 여성의 경우 뒤쪽에 유테러스, 바자이나가 있고, 이제 블래더에서 좀 랜드마크가 되는 부위는 트라이곤이 있습니다. 트라이곤 에어리아라고 불리는 곳은 좌우에 유레터랄 오프닝, 좌우 요관부, 아래쪽으로는 인터유레스럴 오리파이스를 세 정점으로 한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 부위는 방광에서 다른 방광벽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랜드마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광 초음파는 이제 MPO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블래더가 필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0에서 500cc,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소변이 환자가 마려운 상태에서 조금 더 차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방광이 충분히 필링이 되어 있지 않는 두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충분히 필링이 되어 있습니다. 방광 초음파를 볼 때는 방광 벽 비율 또는 방광 내부에 종괴가 있는지 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이제 충분히 필링이 되어 있지 않은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5mm 정도 충분히 이제 채워진 상태에서는 방광이 스무스하고 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벽 비율, 국소 벽 비율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조금 두꺼운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트라이곤 에어리아입니다. 방광 초음파 표준 영상은 지금 방광 상부, 중부, 경부, 하부에 이제 횡 스캔 그리고 방광의 이제 종단 스캔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간단한데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삼쪽자를 그린 것 같이 되면은 방광에 충분히 채워진 방광에 이제 횡단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이때 영상을 한번 보면은 위쪽부터 상부, 이제 중부 그리고 아래쪽 경부까지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아래쪽을 보면은 프로스테이트 렉툼이 같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단 스캔이고 이렇게 종단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 탐촉자를 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볼 수 있고 종단 스캔을 할 때는 좌우로 프로브를 이동하면서 방광 내부의 벽 비율이라든지 방광 내부 종괴, 결석 이런 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스테이트입니다. 프로스테이트는 방광 하부에 반톨 모양을 존재하는 장기고 앞쪽으로는 치골, 뒤쪽으로는 렉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레스라가 관통하는 구조고 뒤쪽으로는 세미날 베시클의 심메트리각이 존재합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경직장, 경북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던 경직장 초음파는 탐촉자가 굉장히 이제 프로스테이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의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제 통증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초음파 기기의 발전에 따라서 해상도가 많이 높아져서 경복부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테이트와 복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경직장 초음파로 얻은 이제 프로스테이트 초음파인데 영상인데 경복부는 위에서 아래로, 경직장은 밑에서 위로 가는 거라서 아나토미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레스라 주변으로 BPHC 하이퍼트로피 되는 트랜지셔널 존이 있고 하부에 센트럴 존 그리고 캔서가 제일 많이 생기는 페리페랄 존이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습니다. 중단 스캔에서는 움푹 파진 데가 인터럴 유레스라 오리파이스고 유레스라가 있고 주변에 트랜지셔널 존 그리고 센트럴 존 마지막 바깥쪽에 페리페랄 존이 관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프로스테이트 초음파 경복부로 본 건데 마찬가지로 방광 초음파랑 마찬가지로 블래더가 충분히 필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광 아래쪽에 세미널 베시클이 굉장히 셀러하게 보이고 아래쪽에 프로스테이트가 관찰됩니다. 이걸 좀 더 아래쪽으로 이제 트리팅을 하게 되면 프로스테이트가 잘 보이게 되는데 유레스라 주변으로 트랜지셔널 존, 센트럴 존, 하부에 페리페랄 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단 스캔 경복부로 본 겁니다. 이제 움푹 파진 여기가 인터 유레스라 오리파이스고 이제 여기가 이제 트랜지셔널 존, 이제 페리페랄 존. 그리고 이제 앞쪽에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세미널 베시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전립선 볼륨 계측입니다. 이제 경복부로는 캔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볼륨은 충분히 계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 볼륨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름이 필요한데 횡단 스캔에서 이제 가로와 세로, 이 가로는 프로스테이트의 마진에서 마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세로 두 가지 지름을 구하고 종단 스캔에서 상하 지름을 얻으면 됩니다. 상하 지름은 인터유레스 오리파이스 파진 부위에서 최단경의 프로스테이트 끝까지 측정을 하면 되고 이 세 가지 지름을 얻은 다음에 0.5를 곱하면 전립선 볼륨을 측정할 전립선 볼륨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20을 기준으로 하고 20 이상이면 이제 BPH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전동쌤 아주 목소리도 좋고 미남이고 설명이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다음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